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11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오늘 12월 16일에 각 대학의 수시 합격자 최종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어서 법원이 어제 오후 2시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가원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저도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 있어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더불어 이제 고3이 되는 고2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년 입시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다 토크는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예비고 학생들을 위해 예비고3 과목별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먼저 자칭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이자 주머니 속의 송곳으로 불리는 낭중지추 영어 전문가 송프로 선생님을 모시고 예비고3 영어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사이다처럼 시원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시청부업자 김프로입니다. 송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속을 말씀해 주셔야지. 네, 네. 예. 사이다스쿨 송프로입니다. 예, 콜라스쿨 아니죠? 네. 사이다스쿨이죠. 네, 사이다스쿨이죠. 예. 네. 아니 자꾸 콜라스쿨로 간다고 해서. 아니 밖으로 가면 재밌다고 그래서. 네. 사이다스쿨의 구독자 분들이 네. 오늘 제가 여기 영상 촬영하기 전에 보니까 네. 105분, 오. 105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 10월 7일 날 첫 번째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2달 정도가 넘었는데 105분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셔서 네. 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사실은 조금 재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구독자분이 100명이 돌파했다는 게 네. 믿기지가 않네요. 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0명 하면은 보통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예. 2달 만에 사실은 100%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죠. 네, 뭐 주식시장으로 보면 떡상을 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에서 100명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 그러니까 그러면은 100이 아니라 1000%. 1000% 아니에요? 1000%, 네, 1000%죠. 1000%면 뭐 이건 논하는 건데. 그렇죠. 네. 뭐 1, 2년에 한 번씩 나올 만한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우리 105분의 구독자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열혈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댓글도 많이 네. 달아주세요. 그만큼 저희가 전달하는 그런 어떤 영상에 네. 유익함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댓글을 한번 제가 소개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사님, 이분은 뭐 시사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닉네임이 최시사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학생들 수준별 공부 방법을 과목별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듯 싶네요. 아예 1회차 방송을 할애해서 과목별로 수준별로 진행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시사님이 댓글 달아주신 부분을 통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영어 공부법 예비고 3, 예비고 3 영어 공부법을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는 뭐 수학, 다다음 주에는 뭐 국어, 다다다음 주에는 뭐 과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선생님 섭외가 없는데. 그게 문제네. 그렇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과학 원장님 또는 과학 선생님 저희 사이다 스쿨에 출연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훈님께서 월별 모의고사 준비 및 내신 준비 플랜을 댓글로 아주 디테일하게 달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 지훈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 모의고사 준비하다가 내신 준비하고 모의고사 준비하다 내신 준비하면 저절로 내신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졸림 수학 재밌게 잘 봤는데요. 이런 학습 시간과 학습법은 개인차가 심한 부분이라 시도는 해보되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라는 게 왕도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왕도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그런 공부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지훈님은 네. 이렇게 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네. 좀 이쪽 분야에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고, 그 다음에 학원이든 아니면 학교든 그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네. 냄새가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댓글을 보니까 냄새가 나요. 네, 전문 스페셜리스트 같은. 그러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진님, 청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채널이라 더 반갑네요.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이게 또 댓글에 대한 리액션 해줘야 되잖아요. 네, 청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채널이 있나요? 없죠. 사이다 스쿨 외에는 네, 없죠. 없죠. 그래서 자꾸 옆에 이제 콜라 스쿨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알았지? 네, 제가 수진님을 위해서 네. 한번 이렇게 액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이요? 네, 수진님을 위해서 수진님 잘 보세요. 액션 멘트를 취한답니다. 한번 날려드릴게요. 예. 네, 아재 개그 스타일로. 네, 반갑구나. 반가워. 예,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돌려요. 아니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는 그렇죠. 채널이잖아요. 예, 네. 재미와 유익함. 그럼요. 두 마리 토끼. 네. 예. 저를 희생해서 조금씩 재미를 좀 드리고자. 그렇죠. 원래 삶의 목표가 살신성인. 네. 나를 희생시켜서 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게 삶의 목표 아닌가요? 그럼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민성님 축구 선수인가요? 이민석 수비수. 예. 한일전. 네, 한일전. 98년 한일전. 네. 이민성 하면서 네. 이민성님 고1 내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대입 반영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민성님 그 댓글에 답글로 디테일하게 달아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수님, 공간 지각 능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 세 분의 조합이 잘 맞네요.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 수달 원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수학 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 원장님은 오늘 잠깐 쉬는 거고요. 다음 주에 저 안 나와도 되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오셔야죠. 아니 콜라스쿨 개국해야지. 고정인데 안 나오면 안 되죠. 알겠어. 고정이잖아. 예. 자, 그다음에 상선약수님. 야, 이거 어려운 한자 성어인데 상선약수. 예.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분은 윤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예, 어려운 단어인데 지방 일반고는 수시가 정답인 듯합니다. 수능은 최저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정시간으로도 재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정시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자, 이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제 수능 최저는 당연히 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뭐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네. 사실 이제 예비고 3이라면은 사실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한 학기에 올인을 해도 네. 기존에 이제 누적되어 있는 그 내신 성적 네. 이것을 한 방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 내신은 역전하기가 네. 쉽지가 않죠. 수능은 역전이 가능하죠. 네. 내신은 역전이 네. 누적 점수가 있다 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예.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는 것도 네.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최저 못 맞춰서 네. 이제 2월 되는 정시로 2월 되는 그렇죠. 그런 인원이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시로 가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정시는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히든 카드로. 네. 예, 다만 이제 내신하고 정시,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게 힘들지만, 네. 근데 고3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네. 내신 준비가 곧 그렇죠. 수능 준비가 되잖아요.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네. 하니까. 어차피 영어는 네. 또 수능 연계 교재로 나와서 그렇죠. 네.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시로 가는 건 어렵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 네. 경우의 수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민수님, 중하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내신에 올인하는 전략이 더 낫지 않나요? 수능 공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듯한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이따가 그 영어 공부법 하실 때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단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드리면 무조건 내신에 올인을 해도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네.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오기 힘들어요. 중상위권 올라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네. 중상위권 층이 두터워서 그런 예, 건가요? 특히 영어는. 영어는 예, 왜냐하면 영어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공부해서 물론 올릴 수는 있죠. 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건가요?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상위권이 이제 1, 2등급이 되겠고 네. 뭐 중상위권이 뭐 2, 3 뭐 이렇게 든다고 하면 네. 상위권 가는 건 더 힘들지만 중상위권 가는 것도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 가는 것도 뻑뻑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히려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네.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제 예비고나 1학년 학생들은 네. 사실 요맘때쯤에 오히려 수능 공부를 올인을 해서 겨울 방학에 예. 수능에 근본 실력을 키워서 접근하는 방법이 낫고요. 네. 그리고 내신은 어차피 이제 3월달 들어가면서 네. 수업 시간부터 내신 공부를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네. 접근하면 어차피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정확하게 아까 왜 저기 우리 전문가처럼 보이는 네, 지훈님. 지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의고사 공부도 하고 내신 공부도 하고 예, 이런 것들 병행을 해야지 병행. 예, 네.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문희님, 80일이면 정말 대역전이 가능할까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상위 4% 안에 드는 학생들은 변함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일이면 역전이 가능한가요? 이거 OX 한번 해야죠. 네, OX. 네. 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80일이면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송프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거가 뭔가요? 제가 사실 수학을 잘 몰라서 네. 수학은 역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들리는 풍문으로 하면 네. 수학은 역전하기 좀 쉽지 않다. 근데 영어는 역전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아, 예, 그러니까 역전시킨다는 게 네.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예, 역전,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 4등급 정도의 실력인데 네. 이걸 2등급으로 올린다? 80일이면 가능하죠. 80일이면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예비고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비 고3이죠. 예비 고3. 예. 예비 고3도 네. 한 등급 정도는 무조건 올릴 수 있거든요. 올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대역전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네. 소역전이라고 하죠. 뭐. 네, 소역전. 은 가능하다. 대역전은 좀 힘들고. 대역전까지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는 네.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네.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등급이 낮을수록 네.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네.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2등급 맞는 학생은 뭐 1등급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네. 5등급 맞는 학생은 네. 3등급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등급 간의 구간 자체가 네. 폭이 넓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부분에서. 절대평가라서 네. 그렇군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여름 방학 때는 기간이 짧으니까 뭔가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겨울 방학은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날이 추워서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방콕 해야죠. 뭐. 그렇죠. 방콕 또는 스콕, 네, 스콕. 예, 독콕,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네요. 집콕도 하고. 네. 자, 그다음에 민정님, 수학은 범위가 있어서 선행학습이 이해가 되는데 국어와 영어는 범위가 없어서 어떤 부분에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따가 본론에 들어가서? 본론에서 뭐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본론은 참 예비고 3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예비고 같으신데? 예, 예비고. 선행학습이. 예, 선행학습. 여기서 간단하게. 네, 여기서 간단하게 예비고 학생들을 위해서 네. 영어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굉장히 학생별로 학생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준별로 다르고. 예. 근데 이제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네. 그럼 당연히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네.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되는 것이 선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경험이 많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난이도 자체를 높이는 것. 네. 이게 선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문의 난이도를 높여라. 예, 예. 영어는 진도 과목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선행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이제 상급 학교의 시스템을 미리 이제 경험하는 측면이 첫 번째 선행이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이제 시험 자체가 네. 듣기 같은 경우는 되게 저급하게 나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도 뭐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듣기를 풀면 다 맞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급하고 이제 관건은 독해인데 네. 결국은 지문이잖아요. 독해는. 네.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하는 것이 선행이 된다.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곧 선행이다.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기본어휘, 필수어휘 이렇게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다 띄고 나면은 심화어휘, 고난도어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은 예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문학 파트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고전문학을
미리 한번 이렇게 훑는 그런 공부법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난이도에 관련된 그런 선행학습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지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어휘와 어휘 간의 관계,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단원과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 그러니까 어휘, 문장, 문단 이렇게 어떤 관계를 추론하는 그런 훈련이 좀 되는 게 네. 선행학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종성님, 저희 동네에 있는 국어학원은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3개월 완성반이 있는데 국어는 공부할 게 많다고 하는데 3개월 완성이 가능한가요? 이거 OX 한번 해야죠. 네, 하나, 둘. 네. 저는 X입니다. 국어도 아닌데 왜? 국어 아닌데도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아니 이거는 과목별로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말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완성은 영어도 사실 3개월 완성 이렇게 외칠 수 있거든요. 네. 영어학원도 3개월 완성반 하는 뭐 그렇게 뭐 현수막 붙는 학원들이 저는 좀 있나요? 완성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 완성이라는 말을 쓰시는 원장님들은 네. 이런 의도죠. 진도를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진도 완성인 거죠. 네. 예, 아니, 실력 완성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쓰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3개월 완성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좀 착각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턴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우리 아이가 3개월 완성반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간고사 봤는데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어머니 완성반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도를 한번 나간 거지. 네. 그거를 디테일하게 심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완성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네. 거기에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로 치면 네. 요 3개월 완성반 요런 경우에는 2시간짜리 영화를 한 10분에 네. 한 10배속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10배속으로 보고 난 다음에 영화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아 그래서 드라마 저기를 잘 디테일함을 모르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 집사람이 뭘 추천해줘요. 네. 아무리 바빠도 이걸 한번 보지. 네. 그럼 봐요. 네. 그럼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럼 뭐 합니까? 엄청 누르죠. 딱 이렇게 네, 오른쪽. 네, 네. 네. 왜냐면 줄거리만 파악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물어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 아니 거기에 뭐 저기 뭐 현빈이 나왔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니면 현빈이 네. 했던 대사가 뭐가 있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빈이 나온 건 봤는데 네. 구체적인 뭔 얘기를 했는지를 네. 몰라. 구체적인 건 모르죠. 사랑의 불시착에서 네. 손예진하고 현빈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현빈이 거기 이제 북한군 네. 장교로 나오잖아요. 북한군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장교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3개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냥 3개월 진도 선행반. 네.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착각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국어를 네. 허투루 봐요. 깜보는 거죠. 아니 이런 네. 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완성을 시켜주려고 수업을 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집중반이라는 말이 맞죠. 그렇죠. 3개월 집중반. 네, 근데 네. 집중반을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진도가 빨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메꿔주는, 그러니까 진도 빨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메꿔주는 작업이 학생한테 필요한 건데 네. 학생들이 그거를 충분히 메꾸지 못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개월 완성은 불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비고3 영어 공부법은 이제 수준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상위권도 있고 중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는데 물론 더 디테일하게 나누다 보면 뭐 하하도 있고 뭐 중하도 있고 중중도 있고 중상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상중하 수준을 어떤 식으로 나누고 그 수준별로 어떻게 예비고3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이제 적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적은 당연히 영어죠. 영어. 예, 그러면 적을 알면 영어적 특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영어적 특성이니까 영어적 특성을 알면 그러면 좀 더 쉽다. 예, 적은 그런 영어고 말씀이에요? 예. 적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을 해야 그러니까 되겠죠. 영어의 특징을 알아야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진단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하위권, 중하위권, 네.
중위권, 중상위권, 네. 뭐 상위권 이렇게 하위권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하위권은 학생들은 5등급 이하를 하위권으로 봅니다. 5등급 이하. 네, 왜냐하면 이게 수능 기준에서 30%예요. 하위. 5등급 이하가 30%. 네. 예. 그리고 하위. 예. 그다음 그다음에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은, 예. 4등급. 4등급. 예. 4등급. 그다음 중위권은 3등급. 아, 그러니까 3등급하고 4등급도 그럼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요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요 학생들은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겨울 방학 동안에 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특징과 방법을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은 네. 이제 다 이게 싸잡아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첫 번째 이제 유형이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이게 제일 크죠. 네. 특히 하위권 학생들.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자체를 동기가 없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면 하위권 학생의 주를 이루는 학생들은 네. 대포자인 경우가 많아요. 대포요? 대포. 대포차도 아니고 대포자는 뭔가요? 대포자. 대포자. 대학 포기자. 대학 포기자. 아, 그걸 또 대포자라고 하는구나. 네, 대포자. 예. 수포자라고도 하잖아요. 예, 수포자는 네. 이제 수학을 포기하는 네. 학생인 거고 네. 영포자는 영어 포기. 예. 대포자도 있어요. 대포자. 예. 근데 대학을 포기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대학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정체성 갈등, 뭐 이제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황하는 별. 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탈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적으로는 참 그 민감한 부분인데 과연 이런 학생들이 학원에 왔을 때 학원에서 이런 학생들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하위권 학생들은 학원을 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럼 중하위권까지는 그래도 학원을 좀 많이 괜찮은데 다니는데. 완전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저희들이 뭐 여기서는 뭐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 공부 자체에 대한 이유라든지 본인의 그 대학을 포기했는데 그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 어떻게 해라 이거는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네. 5, 6 그러니까 어차피 9등급은 거의 없어요. 네. 9등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7, 8등급 같은 경우도 네. 도시에서는 네. 거의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네. 이런 곳은 7, 8등급이 정말 없어요. 네.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5등급, 6등급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뒤늦게 철드는 애들. 그러니까 뭐 최근 근래에 5, 6등급은 맞았으나 좀 이제 학습 의지가 또 생기는 애들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표현이 약간 모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오해는 없길 네. 바라고요. 예, 오해하지 네, 말고요. 그러니까 대포자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면 그냥 저희들에게 편하게 그냥 네, 대포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학생들을 어떤 폄하하거나 네. 어떤 그런 의도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입시 현장에서 보면 8, 9등급인데 어쨌든 대포자였다가 다시 이제 심기일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학 4년제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7, 8등급 정도 되는 학생인데 어떤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해서 국립대학교 그 다음에 상위학과를 간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물론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인문계 진학을 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폄하해서 그렇죠. 과소평가해서 네. 나는 대학 포기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학습 동기가 없는 이유를 네. 이제 아이들마다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이유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아쉽죠. 네. 예를 들어서 실패가 누적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계속 등급을 못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상실되겠죠. 그렇죠. 자신감 상실. 네. 예.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 그렇죠. 자신감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 그러니까 아쉽죠. 예. 이런 아이들은 자신감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약간의 동기부여만 되면 네. 7, 8등급에서 5등급까지 네. 가는 부분은 네, 네, 네. 어떤 과목이든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하위권에서 중위권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럼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거를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우리 중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그 중상위권 부분에 대해서 중상위권은 이제 보통 2등급.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상위권은 이제 보통 2등급 또는 3등급 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는 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전략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전략.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스터디 플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어떤 학습량 조절을 실패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이제 학습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래서 뭐 3등급 나름 열심히 하는데 3등급 맞는다.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체로 공부법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올라가는 애들 네. 그런 학생들이 한 3등급에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해. 네. 근데 성적이 2등급까지 치고 못 올라가. 네.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학생들 특징이 전략이 부재, 그다음에 전략 부재와 그다음에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본인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예. 그러니까 본인의 학습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본인이 부족한 것이 뭐 나는 대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단어가 부족해. 그런 생각만 해요. 근데 사실은 단어 부족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은데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서 한번 병원에 가가지고 MRI나 CT 촬영이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네.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한번 딱 받아보면 네. 얘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처방, 예. 그렇죠? 예, 클리닉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비고3이니까 네. 이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등급, 4등급, 3등급 학생들도 네. 학습 의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습 의지가 있으니까 네. 중상위권이 됐겠죠. 네. 예. 학습 의지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실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습관화가 안 돼 있다 보면 또 그런 부분 실천력이 좀 부족한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또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입시 현장에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학생들이 열심히 해요. 네. 의지도 뭐 활활 있어요. 네. 열정도 있어요. 네. 근데 공부 안 맞고 성적이 안 나와. 네. 이런 애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네.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안타깝지 않아요. 네. 안 하니까. 네. 네, 근데 이런 학생들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네.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렇죠. 부모님도 애가 타고 학생은 더 미치겠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하위권, 네. 중위권, 뭐 상위권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 수준별로 학습 방법, 네. 처방을 네. 처방을 한번 내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하위권이나 중하위권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부 습관이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타를 못 치죠. 그렇죠. 네.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네.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 휴대폰은 한 12시간씩 하는데 그렇죠. 공부는 네. 안 돼. 예. 예, 그러니까 밤도 새우잖아요. 예, 밤새우죠. 예. 휴대폰 갖고.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큰 욕심 없이 네. 매일 지문을 2개씩만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자는 거죠. 지문 2개. 네, 네, 딱 2개만. 지문 2개. 요게 이제 그러면 중위권 학생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문 2개. 중하위권. 중하위권. 네. 지문 2개씩만 꾸준히. 예. 네. 그러니까 중위권하고 하위권 학생들은 지문, 그러니까 진짜 하위권이다 그러면 지문 하나. 네. 그다음에 중하위권이면 2개. 2개.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정도만 공부를 하고 네. 그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할 사항들이 있어요. 네. 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특히 이제 그 단어, 네. 그 단어가 그 글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단어 암기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지문을 1개 또는 2개를 네. 공부를 하면서 네.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네. 어휘에 대한 암기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공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요즘에는 교재가 네. 해설지가 되게 두꺼워요. 네. 예, 근데 두꺼운 이유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놓은 교재가 대부분 많거든요. 해설이 예, 예. 해설이나 이제 문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조라든가 네.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요. 해설이 잘 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뭐 자기 주도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주도가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니까. 자기 주도 가능하면은 우리 송프로를 찾아갈 필요가 없네요. 아 저는 자기 주도를 아이들한테 권해요. 예, 아 진짜요. 예. 나한테 오지 말고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영어에 피곤한 애들 다 내게로 오지 말고 너 니네들 혼자서 해라. 혼자 해라. 할 수 있으면 해라.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럼 집에 계신 사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죠. 와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왜 오냐면은 이제 대부분 오는 아이들이 영어 그러니까 학습 의지는 있는데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네. 야 학원이라도 가서 공부해. 네. 옛날 속된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엄마는 그러니까 학생이 학원 가 있으면 네. 스트레스가 없다. 네,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영어 이 문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 예. out of sight, 네. out of mind.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엄마 시선에서 멀어지면 엄마의 마인드는 편안해지는 거야.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학원이라도 가라. 네. 그러니까 애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네. 엄마를 위한 거네. 그렇죠. 엄마가 속 편하자고 애를 학원을 보낸다. 그래서 이런 학원이 얘기네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원 저희 같은 저와 우리 송프로가 먹고 삽니다. 네,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문을 2개씩 공부하고요. 지문 2개씩.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하위권 애들이 영어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본능적 거부감 이런 게 있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딱 2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단어 암기를 되게 싫어해요. 외우는 거 싫어한다. 네, 외우는 거 예. 싫어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문법이 머리가 아파요. 아 머리 아프죠. 네. 왜냐면 딱딱 따져가지고 네. 예. 네. 이게 왜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왜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지 관계대명사 후냐 와시냐 뭐 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비고3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나는 이제 고3이니까 좀 그래도 고3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문법책도 어려운 걸 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문법은 중3 문법이 야. 가장 토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예비고3이라고 할지라도 문법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쪽을 가지 네. 말고 중3 정도 네. 수준의 문법이면 수능 시험 네.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충분합니다. 겉멋 부리지 말라. 네, 이런 네. 거네요. 네. 옛날로 치면 성문 기초 또는 네. 맨투맨이면 되는데 꼭 대도 왔는데 종합. 성문 종합용어 네, 갖고 그렇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책을 보면 네. 깨끗해. 앞에가 네. 1단원이 명사편이잖아요. 네. 나온 그렇죠? 네, 예. 명사편만 아주 새카매요. 그렇죠. 맞아요. 2단원부터는 아주 하얘. 네. 이런 애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애들 이제 학력고사 시험 보면 이제 다 이렇게 되죠. 아니 저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제 친구들 네. 그래서 저랑 레벨이 좀 비슷한 애들이 네. 수학을 다 실력을 보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좀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예. 근데 친구들 실력 보니까 네. 저도 실력을 산 거죠. 예. 친구 따라 실력 네. 정석을 산 네, 거죠. 샀죠. 예. 사서 이제 근데 책이 나중에 보면 1단원만 1단원 집합과 명제거든요. 맞아요. 집합과 명제만 새카매. 거기까지는 기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 있고 뭐 실력 문제 네.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다 풀어. 맞아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집합 명제는 다 맞고 네. 그 뒤부터는 이제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면 옆을 딱 봐도 네. 앞쪽만 네, 여기 앞쪽만 좀 시커매. 왼쪽 면만. 네,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는 예비고3이라고 하더라도 이 너무 어려운 문법에 의존하지 말고 네. 중3 정도의 문법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네, 예.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문법은 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네. 좀 어려운 책 말고 네. 좀 중3 수준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고등학교 스타트 책이 있어요. 네. 이문순의 책. 하위권의 학생들은 이런 걸로 한번 문법을 정리하고 들어가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위권 정도 이제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부분으로 해야만 1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또는 1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예,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위권 말씀드렸고요. 네. 하위권이나 중하위권. 네네. 그리고 이제 중상이나 상위권 학생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이제 2등급 또는 1등급 맞는 학생들인데 네. 2등급 학생들은 1등급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1등급 맞는 학생은 네. 턱걸이의 1등급이 아니라 네. 90점대 후반의 1등급 그렇죠. 이걸 노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학습 네.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1등급 맞는 학생들은 약간 이제 자신감이 있죠. 네. 근데 이 학생들은 사실은 타과목에 주력을 해요. 특히 수학. 아, 그러면 이제 예. 1, 2등급 학생들은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다른 과목에 특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학에? 이 아이들. 예. 그러니까 1등급을 맞는 학생들 중에 대다수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계획 단계에서 영어 시간을 그래도 할애를 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학습량. 유지하기 위한 학습량은 유지를 해라. 최소한의 예. 학습량은 필요하고요. 예. 저는 그게 이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주어지면 네. 최소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네.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발등 찍히죠. 예, 발등 찍히죠. 영어에.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그 영어를 놓는 순간에 영어가 그 학생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그렇죠. 그럴 거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지 차원에서 10시간에 주어진다고 하면 네. 2시간 정도는 영어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령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스킬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죠. 예.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수학 문제 막힐 때가 있잖아요. 네. 머리 아플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혀요. 그럴 때 잠깐 어떤 그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지문 한두 개씩 보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 말씀하신 교차 학습. 네, 네. 어. 그리고 과목 전환할 때. 예, 전문 용어로 크로스 스터디. 네, 예. 맞나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모르겠고. 예. 과목 전환을 할 때 또 지문을 또 한두 개씩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막힐 때 막히면? 영어 지문 한두 개씩 보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하다가 이제 국어 공부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간에 네. 영어 공부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어떤 그 집에서 하수구나 배수구 막힐 때 뚜러퐁 넣잖아요. 뚜러퐁 역할을 하는 거네. 수학 공부하다가 막혔어. 네. 그러면 이제 머리를 좀 그렇죠. 이완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영어 공부. 그렇죠. 뚜러퐁 영어네. 적절한 비유세요. 뚜러퐁. 예. 예. 왜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영어 딱 지문 읽으면 벌써 자신감이 딱 올라오잖아요. 예, 있죠. 예. 수학 문제 풀다가 자신감 급 떨어졌는데 네. 영어 지문 딱 보는 순간 반갑다. 아, 그게 있구나. 반갑다 영어야. 네, 이런 내가 수학에서 막혔는데 내 떨어진 자존감 네가 세워주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막힌 부분을 딱 뚫어주는. 적절한 비유세요. 네, 뚜러펑. 위트가 있는 비유. 저예요. 네. 그래서 김프로님이시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교차 학습, 네. 영어는 뚜러펑 역할을 한다. 이 그리고 말씀을 이제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자. 자투리 시간. 그러니까 요게 네. 상위권 또는 극상위권으로 가는 학생들의 차이점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네, 네. 자투리 시간. 예.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자투리 되나요? 시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네. 보통 보면. 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네. 물론 수학 문제 또 푸는 것도 괜찮다고. 지난번에 네. 우리 이재호 원장님이 졸림 수학을 또 만드셨잖아요. 네. 졸림 수학이 졸릴 참다. 때 수학을 해라. 그랬더니 어. 댓글로 지훈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졸림 수학 이거는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 곧바로 반격을 하신 거죠. 어떻게 수학 졸릴 때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근데 영어는 자투리 시간 졸릴 때 피곤할 때 영어 한두 개 외우고 이러는 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단어 암기를 네. 그 귀중한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귀중한 학습 시간에 단어 암기를 하지 하면 말고 안 돼요. 예. 그냥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초 네. 집중을 내 머리가 그렇죠. 내 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건 좀 아깝다 이런 아깝죠.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어는 공부 집중이 잘 될 때는 지문의 내용을 추론하고 네.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추론적 사고에 집중해라. 그렇죠. 근데 암기를 하는 거는 사실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단순히니까. 네. 예. 그거는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또는 추론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특히 자투리 시간에 암기는 하자. 네. 밀어놨다가 밀어놨다가 네, 그리고- 영어 암기는 네. 그리고 듣기. 의외로 듣기를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죠. 듣기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네. 수능 듣기를 다 맞는 애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하면 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듣기 싫어하는 애들이 엄마 말도 잘 안 들어. 엄마 말을 안 들어. 듣기 싫어하지. 예, 경청의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영어 듣기도 싫은 거야. 까니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안 듣다 보면 여기 귓밥이 생겨요. 귓밥 생기면 정작 내가 듣고 싶을 때 귓밥 때문에 난청이 옵니다. 귓밥 파줄까요? 예. 그래서 듣기는 감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귓밥을 자꾸 파내줘야죠. 귀지를.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하다. 이런 듣기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하루에 최소 10분만이라도 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송프로님께서 네. 수준별로 하위권, 중위권, 뭐 중상, 상위권 이렇게 해서 수준별 학습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면서 하위권 학생 말고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이런 학생들은 공부 마음을 딱 먹었어요. 아빠, 나 진짜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네.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럼 곧바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준비 단계가 많아요. 그쵸. 준비 단계. 그래서 일단 서점에 가자고 합니다. 네. 서점에 쫙 가가지고 교재를 다 구입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씁니다. 매직으로 네. 네. 뭐 목표 대학 뭐 쓰고 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딱 보니까 또 필기도구가 없네. 그러면 이제 아빠 필기도구 좀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필기도구 이제 문방구 갑니다. 네. 필기도구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이런 형광펜 네. 한 20자루씩 그래서 있습니다. 색깔별로? 20자루.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참 학습 플래너를 안 샀네. 네. 이제 플래너 사러 갑니다. 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조명이 안 좋아. 네. 스탠드 사달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세팅이 됐어요. 네. 앉았어요. 첫 페이지 열심히 합니다. 네. 두 페이지 딱 넘어가고 아우 피곤해. 네. 집중이 안 돼. 왜냐면 준비 단계에 힘을 너무 많이 쏟았어. 네.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중위권 학생들이. 그럴 때 그 학생들은 또 하는 게 또 있죠. 네, 뭐를 하나요? 아니 책장, 네. 그러니까 책상 앞에 책꽂이가 있잖아요. 네. 책꽂이에 책 꽂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또 싹 정리를 해요. 그러면 크기별로? 그럼 이제 높낮이 높낮이. 딱 정리해요. 네. 또 이제 또 공부하다 안 돼. 그러면 과목별로 정리해요. 과목별로 어? 국어, 영. 그러다 또 안 돼. 그러면 색깔별로 정리해.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의 이제 제가 이제 네.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님들이 하신 말씀이신데 네. 준비 단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니까 네. 정작 본 게임에서는 실력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은 책상에 앉으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곧바로 그렇죠. 해야 되는데 하위권 학생들은 아예 이제 학습 네. 동기가 없는 학생들인데 중위권은 네. 그래도 동기는 있는데 준비 단계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다 맞습니다. 에너지를 쏟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공부 또 이제 하다가 안 되면은 네. 휴대폰 보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이제 저기 과일 갖고 들어오면 네. 휴대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아니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은 아니 저 학습법 유튜브 채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학습법만. 학습법, 스터디 플래너 작성법, 네. 뭐 이런 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자녀분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딱 맞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겁니다. 네. 아니, 네,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예, 필요하긴 준비 단계 필요하죠. 저도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좀 이게 세팅이 돼야지 그렇죠. 안정감을 갖고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은 준비를 하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상위권을 넘어서 이제 또 극상위권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극상위권 네. 이런 이제 학생들은 겨울 방학 동안에 어떤 공부법이 좋은지 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거의 이제 공통점은 있는데요. 네.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추론력이 제일 중요하죠. 추론에서 결정이 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차피 문법 토대가 다 돼 있고요. 네. 어휘력도 상당히 심화적으로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문제풀이 경험도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킬러 문항. 킬러 문항. 결국 킬러 문항을 그 킬러 문항이 그러면 이제 추론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킬러 문항이 네. 한 뭐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두세 문제 정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게 뭐 빈칸 추론 뭐 이런 부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 빈칸 추론. 설명을 드리면 예. 1, 2페이지는 듣기 위주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듣기가 1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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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페이지, 2페이지고요. 2페이지 하단에 3문제가 독해 문제가 있어요. 독해 문제가 있고. 그리고 3, 4페이지도 다 독해인데 네. 킬러 문항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이에 5에서 7페이지 네. 사이에 이제 킬러 문항이 등장하는데 그 킬러 문항이 주로 추론 문제. 빈칸 추론, 빈칸 추론. 그다음에 뭐 순서 배열이라든가 순서 배열. 또는 무관한 문장을 찾는다든가 무관한 문장. 예, 그 관계없는 윗글에 문장. 내용 관계없는. 그다음에 주어진 어떤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 네. 고르는 문제. 이 세 개의 유형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흐름 문제라고 하는데 흐름 문제. 예, 근데 이 유형들이 간접 쓰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그러니까 글 쓰는 데 있어서 일관성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빈칸하고 흐름 문제가 주로 킬러 문항이 배치가 되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야만 이제 안정적인 90대 중후반이 넘어간다 네, 네, 이런 네, 말씀이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학 동안에는 그러니까 수능에서 1등을 맞으려면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오답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문제들은 다 맞춰야 되고 빈칸 문제하고 흐름 문제 여기서 오답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예, 관건은 이 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추론 문제를 예. 방학 동안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예비고3은 어쨌든 1년 동안의 어떤 출발이잖아요. 네. 수능,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수험생으로서 출발점이니까 그 출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법이나 이런 것들은 복습을 좀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중3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아니, 말씀하셨어요. 최상위권 학생은 최상위권 더 최상위권 학생은 이제 좀 고급 어법, 고급 어법. 네, 네. 이런 걸로 이제 문법 정리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킬러 문항만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네. 킬러 문항만 말 그대로 집중적으로 네, 선택과 집중이네요. 네, 네. 네.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뭐 물론 상위권 학생도 네. 필요한 거긴 한데 네.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야만 이제 100점에 가까운 공부가 된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추론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네. 국어도 이제 언어 과목이니까 비슷하거든요. 45문항이 있으면 사실 국어는 딱 두 가지거든요. 사실적 사고, 팩트 네. 체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추론 딱 두 개거든요. 네. 근데 사실적 사고 유형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지문에 여름에 장마가 시작됐다.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사실적 사고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장마를 많은 비로 바꿔야 단어를 그냥 여름에 많은 비가 시작됐다를 쏟아졌다로 바꿉니다. 그렇겠죠. 요 정도까지는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이 금방 이해가 되죠. 여름에 장마가 시작됐다. 근데 선택지 1번에 여름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그럼 이건 일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추론적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무더위에 하늘이 열려 오랫동안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적 표현을 쓰죠. 그렇죠. 비유적 표현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아 이게 이 뜻이구나라고 파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추론적 사고 능력이 향상이 돼서 1등급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는 학생은 2, 3등급에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 2022학년도 불수능 같은 경우에도 왜 불수능 유형이었냐면 지문이 짧은데 그런 추론적 문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문 읽고 선택지 보고 그냥 블록 맞추기처럼 땅땅 맞추면 됐는데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추론적인 어떤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극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어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어에서도 추론적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불수능이 와도 1등급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송프로 선생님과 함께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예비고3 학생들을 위해서 예비고3 영어 공부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끝으로 이제 우리 내년도 아니 내년이지만 사실은 7월이면 이제
내신이 다 끝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시 뭐 접수하고 그다음에 수능까지 하면은 12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게 되면 그 시간대 또 여러 가지 공부할 부분이 빠지고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또 시간 빠지고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겨울 방학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죠. 예. 네.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네.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오셨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그 수능이 끝나서 지금 이제 고3들 이제 재학생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들의 심정. 네. 이번에 불수능이어서 아이들 심정이 되게 착잡해요. 근데 우리 예비 고3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즉 1년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 수능을 못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잖아요. 수능을 망했어요. 수능을 망했고 정시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최저도 못 맞췄고. 예. 네. 라고 상상을 해보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진짜 완전히 감정이입을 해보자는. 그러니까 잘 봤다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가 못 봤다라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상상을 거죠. 해보자는 예. 거예요. 상상을 해서 전개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정말 감정입을 최대한 끌어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지. 지금 학생들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송프로가 감정이입이 확 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정이입된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러면 절망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근데 우리 재학생들이 특히 예비 고3 학생들은 인생을 살면서 큰 실패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그냥 없겠죠. 중간고사 못 봤다. 못 봤다. 뭐 이거는 치명적인 어떤 실패가 아니에요. 뭔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심정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1년 전에. 네, 1년 전에 지금 예비고3 요 시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는 100점짜리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 100점짜리 단어 혹시 아세요? 100점짜리 단어요? 예. 영어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중에 100점짜리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very important vocabulary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그냥 단어? 그 단어가 100점이에요. 그 단어가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요. 영어로는 attitude. attitude? 네. 자세, 태도. 네, 그게 왜 100점이냐면 네. 알파벳 이건 약간 좀 장난스럽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알파벳 순서로 A가 1이죠. 네, 1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T가 아마 21일 거예요. 21. 예.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네. 철자를 다 써놓고 밑에다가 몇 번째 몇 단어인지 번째 철자인지 숫자를 써서 아, 다 더해 보시면 100이 나와요. 그래서 attitude가 100점짜리. 네, 100점짜리 단어다. 그래서 그렇구나. attitude가 우리말로는 자세, 태도인데 그렇죠. 이 자세라는 건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이 마음가짐이 90%를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입을 해보자. 실패에 대한 감정이입을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세워주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소중함 네. 이런 것들을 더 깨달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네.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스킬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attitude 100점짜리. 근데 이제 송프로께서는 지금 어떤 정신적인 네. 그런 attitude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attitude 앞에 몸의 attitude도 중요하다. 저는 그걸 한번 그게 이제 덧붙일게요. 영어로는 파스처라고 해요. 카스처, 아니 파스처. 파스터. P-O-S-T-U-R-E. 그러니까 아니 발음 자체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약간 서부 쪽 발음이야.
그래서 동부 쪽 발음에 알겠습니다. 익숙한 제가 포스터. 예, 그래서 포스터. 예, 저는 이제 약간 영국식 발음 네, 쪽이라 네, 서부는 포스터. 약간 네. 그쪽이 동부는 약간 영국식 발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어. 아, 죄송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 네. 몸의 자세, 내가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에 이번 겨울 방학 기간에 적어도 내가 책상에 순전히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만으로 10시간 이상씩만 앉아 있으면 그러면 진짜 대역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성적이 뭐 점핑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순서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송 프로께서 말씀하신 애티튜드 100점짜리 요 단어가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네. 플러스 아까 몸의 자세. 몸의 자세. 몸의 자세. 네, 제가 마음 자세, 마음 자세, 몸의 자세. 몸의 자세.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해 전국 1타급 영어 강사 그리고 주머니 속의 송곳으로 불리는 낭중지추 우리 송프로 선생님을 모시고 예비 고3 영어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사이다처럼 시원한 토크를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송프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1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